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자, 오늘은 사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원격 수업을 계속하고 등교 수업이 나오는 관계로 교실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최초로 이런 화이트보드에다가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사화가 되겠습니다. 사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은요, 사림이 화를 당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림이 화를 입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사림이 화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입었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훈구와 사림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들에 대한 등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이 사화라고 하는 사건을 겪으면서 사림들이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 사림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사화는 기가 막히게도 4번 있었습니다. 4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오사화, 두 번째로는 갑자사화, 세 번째로는 기묘사화, 네 번째로는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갑기을 꼭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사화라고 하는 사건은 가장 강력했던, 그 당시에 세력가였던 강력한 훈구 세력에 대비해서 3사에 배치된 언론기관의 역할을 하는 살인파 세력들이 훈구를 비판하면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구를 비판하기 때문에 사림이 화를 입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사화는 바로 무오사화가 되겠습니다. 이 무오사화는 관련된 키워드가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무오사가 뭔지 좀 알아봐야겠죠. 성종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연산군 같은 경우에 아버지 때부터 계속 살인파 세력들을 등용했는데, 살인파 애들이 너무나 왕한테 오르는 말만 하고 거짓말만 하니까 살인파 애들은 항상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때 있었던 기록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훈구파와 살인파에 각각 함께 쓰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훈구파에게는 이극돈, 그 다음으로 살인파에게는 김일손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시키는데, 김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훈구파였던 이극돈이라고 하는 사람의 잘못된 비행 기록을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훈구파 이극돈이 살인파를 항상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훈구파가 살인파가 어떤 걸 잘못했을까라는 걸 찾다가 이 성종 때 최초로 등용되었던 살인이었던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조의제문 같은 경우는요, 조의제문 이렇게 나눠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조문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문, 장례식장 가서 조문하잖아요. 그리고 의제는 사람 이름이고요, 문은 글이 되겠죠. 그래서 의제를 조문하는 글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을 해봤을 텐데요, 의제라고 하는 사람은 삼촌, 숙부에게 왕의 자리를 뺏겼습니다. 그 삼촌이 바로 그 유명한 초안지에 나오는 항우가 되겠습니다. 항우에게 왕의 자리를 뺏기고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의제를 조문하는 글을 씁니다. 그런데 이 의제가 누구한테 비유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니 바로 단종입니다. 계유정난 이후 세조에게 왕의 자리를, 수양대군에게 왕의 자리를 뺏겼던 의제를 추모하는 글이 바로 단종을 추모하는 글이다. 그리고 이 왕의 자리를 빼앗은 항우는 바로 세조와 버금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산군의 할아버지인 세조를 까는 글이다 라는 것을 훈구파가 연산군에게 얘기를 해주게 되고, 이거에 분노한 연산군이 살인파들을 죽여버린, 제압한, 아니면 처벌한 사건이 바로 무오사화가 되겠습니다. 많은 살인파가 죽었고요. 이미 죽어 있어서 관에 들어가 있던 김종직이 다시 관에서 꺼내져서 부관 참시를 당한 사건이 바로 무오사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오사화와 관련된 키워드는 바로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화, 갑자사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자사화는 바로 연산군의 어머니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산군의 어머니가 윤씨인데요. 이 윤씨가 성종의 부인이었죠. 그런데 성종의 부인이었던 윤씨가 질투심이 많았다 그래요. 성종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열심히 정치를 하지만 밤에는 그 궁녀와 기생들과 노는 걸 너무나 즐겼기 때문에 왕비였던 윤씨가 이것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임금의 얼굴에다가 손톱 자국, 스크래치를 내게 됩니다. 당시에 임금이었던 성종이 너무나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근데 원래 윤씨가 왕비가 되기 전에는 굉장히 성실하고 착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이 왕비간에서 질투심도 많고 뭐 독약을 맨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그 같이 노는 궁녀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도 발각되니까 연산군의 할머니죠. 성종의 어머니였던 인수대비가 결국에 이 윤씨를 쫓아내라고 모함을 하게 되면서 이 윤씨가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이 쫓겨나는데 반성을 하지 않고 계속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인수대비가 결국에 너무나 윤씨를 싫어했기 때문에 사약을 내리라고 종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종이 윤씨를 사약을 내리게 되면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 바로 패비 윤씨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이때 당시에 연산군의 나이가 4살에서 한 6살 정도 됐다고 해요. 이때까지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다가 연산군이 왕이 된 이후 무오사와 이후에 어머니가 죽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훈구파의 한 명이었던 임사홍이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사약을 먹고 피를 토했는데 그 피를 토한 철을 갖고 와서 이게 어머니가 흘린 피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들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이제 알게 되니까 너무나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바로 갑자사화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원수를 갑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기가 막히게도 무오사에서는 살인파가 죽었다면 여기서는 훈구파와 살인파 모두 피해를 입는 것이 바로 갑자사화가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 갑자사화 결과 많은 살인과 훈구들이 죽였고 이 당시에 정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연산군이 폭정해 결국 신하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 연산군을 쫓아내게 되니 그 사건이 바로 중종반정이 되겠습니다. 이 중종반정의 힘을 키워줬던 중종을 왕위로 앉히는데 도움을 줬던 세력이 당시에 세력가들이었던 훈구파였습니다. 그래서 훈구의 도움을 받은 중종이 왕이 됐으니 이게 바로 중종반정이고요. 이 중종반정으로 인해서 왕이 된 중종은 당연히 훈구한테 잘해줘야겠죠. 그래서 훈구가 다시 한번 득세하는 시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종이 왕을 하다 보니까 너무 훈구파 신하들의 힘에 억눌려 살다 보니까 도저히 나는 이 신하들에게 억눌려 살기 싫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 성균관의 유생이었던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을 등용해서 새로운 개혁 정치를 나서게 됩니다. 이 조광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성리학자면서 진짜 고등 그런 성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자였던 조광조가 실시했던 정책이 바로 성리학 교과서인 소학을 전국 각지에 보급하고 성리학적인 자치 질서 규약인 향약을 전국에 또 보급하는 정책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훈구파가 득세했기 때문에 훈구파는 다른 그런 종교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구름을 품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도교가 굉장히 유행했단 말이에요. 왕실에도 관청, 소격서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이 소격서라고 하는 기구를 폐지시키는 정책도 하고요. 또 어떤 정책을 하냐면요. 능력 있고 출중한 사람들이 관직에 많이 등용돼야 돼. 추천을 통해서 관리를 뽑자라고 하는 혐양과라고 하는 이런 나름 이 훈구를 대비한 그런 개혁 정치를 추진하면서 성리학적인 주선을 만들자라는 것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혈량과를 통해서는 살인파를 뽑으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의 개혁 정치에 훈구파들은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불만을 고취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으니 바로 위훈삭죄 사건이 되겠습니다. 조광조가 봤을 때 이 중종반정 당시에 135명의 공신이 있었는데 이 공신의 3분의 2는 뻥이다. 이름만 올려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사람들이 받은 노비 토지를 몰수해야 된다. 이 사람들 이름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위훈삭제 사건을 추진하게 되니 훈구파는 언제든지 이 조광조가 너무 마음에 안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조작하게 되니 그 사건이 바로 주초위왕이라고 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주초위왕이라고 하는 건요. 주자와 조차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걸 합치면 조자가 돼요. 조씨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조씨가 왕이 된다? 조씨? 조광조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당시에 조광조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고 조광조가 너무 나대니까 중족도가 좀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광조에게 사약을 내리고 주변에 있었던 사살인파에게 큰 많은 죽임을 안기니 이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오사와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 기묘사화는 중종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을사사화 같은 경우에는 외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외척이라고 하는 건 왕비가 있죠. 왕비의 그런 친척들의 그런 세력들을 외척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왕비의 친척이 왕비가 되면은 굉장히 권력이 높아지죠. 내가 왕비 가문의 친척이야 하면서 어깨가 막 올라가겠죠. 이거에 외척들 간의 싸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외척은 윤씨였습니다. 중종이 죽고 인종이 왕이 됩니다. 인종이 왕이 됐을 때는 대유파가 득세를 해요. 대유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지금 장안으로 나가고 있지만 유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리고 인종이 죽은 다음에 금방 빨리 죽게 돼요. 그런 다음에 명종이 왕이 올랐을 때는 또 다른 윤씨, 소윤파, 윤원영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이 다시 집권을 하니까 내가 인종파에 속할까 명종파에 속할까 대윤파에 속할까 소윤파에 속할까 하다가 살인파 애들이 결국에 모두 피해를 입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오사화 같은 경우에는 김종직의 조이제문과 관련되어 있고 갑자사화는 태비윤씨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 중종 반정이 콘구파에 의해 일어났고 조광조의 정책에 반발을 일은 주초위양 사건이 일어나며 기묘사화가 발생했고 외척 간의 싸움을 통해서 을사사화가 일어나니 이 네 차례의 사화 결과 이 살인파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과연 승자는 누구일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의 승자는 기가 막히게도 살인파였습니다. 콩쿠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중앙 관직에 있느라고 이 후예를 양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살인파 같은 경우에는 서원과 향약이라고 하는 지방 질서를 통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었죠. 특히 서원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하고 제사도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서원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을 연구하고 그리고 안양이나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을 제사를 지내면서 600개 이상의 서원에서 많은 후학을 양성해내게 되니 이 서원을 통해 많은 학자들이 양성되고 중앙 관직에 진출하니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사림이었습니다.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사립학교 서원이 소수서원이라고 하는 현판을 붙여서 토지도 받고 노비도 받고 세금도 면제받는 그런 특혜를 받으면서 사림이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는 덤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향약 같은 경우에는 향촌의 자치 규약입니다. 향촌에서 서로 지켜야 되는 규약,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규, 환난상규 이런 것들 다양한 상자가 들어가면서 서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서로 성리학적인 약속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모두 성리학적 질서를 만들고자 했던 그런 세력이 바로 사림이었습니다. 온리성리학, 살인파가 사화를 겪었지만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이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 이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결국 역사의 승자는 바로 사림이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